네, 안정훈 노무사님과 함께 오늘의 생활 속 법률상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오늘 해결해야 될 사례, 오늘의 주제 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관리 보수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격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업 분야상 현장 업무가 많다 보니 직원들의 출장도 잦습니다. 근무 시간이 원래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해져 있음에도 직원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곧장 현장으로 가거나 퇴근 후에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자, 문제는 얼마 전에 부산 출장을 다녀온 직원이 부산에서 업무를 4시에 마치고 서울에 8시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산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8시였기 때문에 2시간을 연장 수당도 달라고 하는 건데요. 직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싶어도 규정상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사례를 살펴보니까 정말 애매하네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로서는 감이 서지 않는데 먼저 출장의 개념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출장이라고 하면 근무를 사업장 밖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나 그리고 업무 관련성에 비해서 좀 이런 애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업 근무할 장소나 내용을 지시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다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이나 특성이나 그리고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그 관행에 따라서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사례에서 본다면은 이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정확한 개념이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정말 연장 수당을 줘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어떨 것 같아요? 태지 씨와 서희 씨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으면 되지 않나?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네, 사실 이 경우에는 4시에 끝나고 나서 업무가 끝났다라고 보고를 한 경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에 8시간이나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시급의 50%를 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4시에 끝나고 나서 업무가 완료되고 나서는 이제 장소나 이제 자기네 내용이나 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서 연장수당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4시에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주가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2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가능성도 있고요. 노동부에서도 이제 근무 내용이나 장소가 자유롭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를 했으면 안 되는데 뭐 철저히 근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본 거고 아무튼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할 때 이 근로 산정, 근로시간 산정이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희? 예, 맞습니다. 근무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했을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를 근무했는지에 따라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경우에 간주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밖에서 일부나 전부 일을 하거나 또 근무 시간을 정하기 어려웠을 경우에는 원칙은 그냥 법정 근로시간으로 봐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걸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그 내용이 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 합의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시간으로 한다 정하고 이 시간을 근무 시간을 보고 있는데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어야겠죠.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례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근로시간은 그렇다고 쳐도 뭐 출장비 같은 건 따로 줘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출장비, 뭐 식비, 밤에서 잠을 잤을 때 숙박비 이런 경우에 이거 임금으로 주냐 안 주냐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으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임금으로 포함하면 나중에 퇴직금 산정할 때도 퇴직금이 포함되게 되고 그리고 뭐 산재를 당했을 때 보상료 산정할 때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만약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만큼 실비로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출장이 잦은
직원에 대해서 출장 지원금으로 해서 매월 10만 원 고정적으로 준다. 이랬을 경우 임금에 포함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출장이 많다 싶으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다녀야겠네요. 네. 예, 예. 아무튼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사실 일반적으로는 출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벗어나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복귀할 때까지 통상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데 사업주의 지시에 반하거나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지방에서 업무 완료를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없다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되고요. 또 지방 출장을 하고 나서 복귀해서 업무를 완료했다, 보고를 했을 경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감독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회사로 복귀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은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산재가 인정되는데 앞서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개념이 없는 사례의 경우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관련된 사례를 보면 대구 출장에 갔는데 이제 원거리 연애를 해서 대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들르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혼자 이제 그날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술을 과하게 마시다가 돌아가는 길에 넘어져서 혼자 다친 경우 이 경우에도 산재가 안 되고 안타깝지만 안 되는군요. 또 예. 접대를 하고 나서 이제 너무 더워서 에어컨에서 잠자다가 그냥 자기 자가 차량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에도 아이고.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업무와 연관이 돼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 출장 다닐 때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수칙 같은 것들은 반드시 잘 챙기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장치 유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안정훈 노무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출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나 업무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공정하게 선정하시고 사업주와 서면으로 근무 시간을 정해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에 명시해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시고 또 근로자분들은 출장도 엄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 왔다 갔다 하셔서 이제 산재 발생했을 때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을 통해서 출장 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산재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법률 상식 기대해 볼게요.